왜 5년하고 10년을 그렇게 다르게 설계했을까요? 그러게요. 그게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다 목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층, 네. 뭐 국민임대주택은 그보다 약간 위, 매입임대주택은 최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도 최저소득층 이런 건데 목표가 다 다른데 이거는 아마 뭐 LH가 여기서 이제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은 적자가 많이 나니까 적자를 보존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민간 임대주택도 민간에서 건설사를 이제 여기 참여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좀 더 이익을 줘야지 여기 좀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고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임대주택 종류마다 목표와 그 설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10년을 5년하고 왜 다르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설득력이 좀 약하죠. 제가 조금 더 이제 소장님 말씀 받아서 표현을 하자면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모델별로 도입 시기가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대상이 다르고요. 입주 조건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제도가 그 추구하는 정책 목표가 다릅니다. 당연하겠죠. 모델이 그렇죠. 다르니까. 안 그러면 왜 다르게 만들겠어요? 그 5년 그 공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 들어왔냐면 김영삼 정부 시절 그 문민정부인데 93년에 들어온 거예요. 예, 그때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고요. 근데 김영삼 정부 시절, 문민정부 시절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보면은 이게 그 30년 이상 장기임대가 거의 없어요. 다 단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게 그 주거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태우 정부가 훨씬 더 강했고요. 김영삼 그렇죠. 정부보다 오히려 문민 정부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희박했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라고 하면 좋을까? 주택 경기 활성화의 어떤 보조 수단 정도로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사실 문민 정부 때는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도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소하는 방법으로 5년 공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보면 민간이 지은 거예요. 공공이 지은 주체가 공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에게 좀 집을 좀 줘라라고 하는 유인책으로 많이 썼다. 그리고 이제 미분양 나면 음. 정부가 매입해서 매입해서? 5년 있다가 다 그냥 그렇죠. 돌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죠 제도가. 근데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공임하고 5년 공임은 이게 그 공급 주체가 다릅니다. 네네. 10년 공임은 공공이에요. LH나 여기가 얘긴데 5년은 민간이에요. 그러니까 5년 임대는 사실은 주거복지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주택경기 활성화라고 하는 수단으로 들어왔는데 이 제도가 안 없어지고 그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년 공임 같은 경우에는 저기 참여정부 때 들어왔죠. 노무현 정부 때 2003년에. 예, 2003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추정컨대는 LH에서 이제 그 영구임대 같은 사업을 하면 국민임대나 영구임대는 기본적으로 이게 적자가 많이 나거든요. 그걸 좀 보존하려고 하는 생각이 좀 있지 않았나. 근데 이제 5년 임대는 너무 짧잖아요. 네네. 민간이 짓는 거고.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좀 기간을 줘서 그러니까 중소득층이 내 집 마련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고 하는 성격이 주거복지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더 강했다라고 보여요.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가소유 정책이었다. 지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자가소유 지원. 예. 주거복지에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한 축은 그 중소득층의 자가소유 지원, 또 하나는 이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근데 예. 요 10년 공임은 이제 중소득층의 자가소유 지원. 네. 네. 설계를 보면은 좀 리스크를 어쨌든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자산의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그 리스크를 약간 좀 이렇게 분산시키고 쉐어링하는 그런 느낌으로 설계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석할 보면.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 리스크가 분양을 받은 사람들한테 과도하게 집값이 많이 올라 버리니까 예. 지금 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 모르니까 사실 네. 집값이 떨어졌으면 네. 땅값이 내려갔으면 입주자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네. 국면이 되는 건데 예, 근데 지금 하여튼 땅값이 오른 게 문제네요. 집값이 많이 오른 거죠. 두세 배가 올랐으니까 네. 판교, 광교 뭐 거긴 또 더 많이 올랐잖아요. 네, 딴 데보다. 제일 많이 오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2019년에도 지금 그 분양 물량이 계속 예정돼 있어요. 예, 뭐 19년 9월, 7월, 10월, 11월 계속 있습니다. 뭐 예,
화성, 동탄, 전남, 성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병관 의원은 굉장히 지금 판교죠. 판교 거기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예. 분양으로 전환해야 될 게 그렇게 많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지금. 계속 이제 밀려오는 줄줄이 거예요. 있는 거죠 지금. 줄 서 야, 있어요. 이거 완전 폭탄이네요, 이거. 그렇죠. 김병관 의원 이제 내년 4월에 또 선거해야 되는데 음.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재선화 어렵다 뭐 이런 생각 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미 그러면 분양을 받아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감정가라는 게 시가의 80% 정도니까 예. 일단 뭐 대출을 받든 어떻게든 사고 바로 팔면은 한 2억 정도를 글쎄 요즘 주택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좀 낮게 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억 5천 정도 혹은 1억 뭐 예, 작게 예. 잡으면 1억 정도를 이익 보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들은 또 안 하시나 봐요. 잘. 일단은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분양가를 확 낮추는 게 자기들에게 유리하고요. 정부로서는 어려운 게 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 계약을 하고 뭐 그 속인 게 아니잖아요. 또 그 종류별로 다 속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예. 또 아주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나 5년 공임 생각했는데 이거 완전 다르니까. 예. 글쎄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80%의 분양을 받아서 90%에 판다. 그 정도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 거죠. 일단 열심히 주장을 해서 분양가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좀 더 많은 더 좀 싼 가격에 사고 싶은 거죠. 예. 이분들은 지금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5년하고 비슷하게 해주든가 아니면 저기 LH가 이렇게 땅을 조성해 가지고 민간 건설사에 이렇게 팔거든요. LH가 땅을 조성한 걸 공공택지라 그래요. 네. 그 민간 건설사에 팔면 민간 건설사가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데 이제 중대형 아파트와 관련돼서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를 해요. 건설 원가에다가 적정 이윤을 붙여서 파는 거예요. 초기에 분양받은 사람은 수분양자는 되게 싸게 분양받으니까 되게 이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로또라고도 하는데 네. 중대형 아파트도 이렇게 분양을 받는데 왜 우리 중소득층 우리 자기네 이분들은 이제 자기를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죠. 하위 계층에 있는 우리를 왜 우리를 상대로 LH는 집 장사를 하느냐. LH 너희들이 집값 올려놓고 돈 벌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까지 하죠. 예. 해결책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전 일단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런 말씀드리면 또 뭐 욕을 하실 것 같은데 욕을 먹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하다고 할 때 그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거죠. 그게 이제 평등의 가장 최소한의 정의일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10년 공임과 5년 공임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저렇게 하면서 왜 이건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해달라는 거거든요. 안 맞죠?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의 연역이 다르고요. 제도의 설립 취지가 다르고요. 그 제도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 효과나 목표가 달라요. 수혜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섞으면 안 돼요.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게 맞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의 엄중함입니다. 저는 이제 전공을 법학을 했는데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민법이나 상법에는 계약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러니까 계약한 다음에 여러분 한번 계약한 다음에 그 계약을 무효나 취소로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 무슨 뭐 협박을 당했거나 정말 목에 누가 칼을 들이대고 계약 강제를 시켰다거나 뭐 하여튼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치매 걸렸다거나 이런 거 아니면 그런 증거를 들이대야 예, 그런 거 아니면 계약의 취소나 무효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제 그 의사의 합칭인 거잖아요. 의사가 합치된 것이고 그게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에서 민법과 상법 하여튼 이런 그 사법 영역의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뭐 결국에는 무위로 돌리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것도 LH랑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어떤 뭐라면 좋을까요?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엔 계약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자는 얘기는 도저히 그거는 사실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만약에 제가 10년 공임에 들어가서 계약을 하고 산다라고 하면 저의 관심은 딱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살 때 임대료가 얼마냐, 그렇죠. 10년 후에 내가 분양가가 얼마냐, 두 개는 반드시 챙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뭐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거 뭐 정말 너무 기본 중의 기본이어서 뭐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몰랐다라고 이야기가 하는 없죠. 거는 그분들의 지금 사정이 딱한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정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그냥 아마 돈이 있어갖고 내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빚을 좀 많이 내갖고 사야 될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죠. 뭐 나와야 전혀 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도 많겠죠. 아니면 그냥 정부가 그럼 8년 동안 최장 더 임대해서 살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거기 계속 있을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 불안전 판매. 불안전 판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계약을 할 거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두 가지만 챙기죠. 보험할 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매달 얼마나 했냐? 예. 보험도 매달 내가 얼마를 낼 거냐. 얼마를 보장받느냐. 보상은 또 얼마나 받느냐. 그 두 가지 챙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 보장받느냐 이런 걸 보죠.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들이대도 제가 보기엔 어제 그 3시간 정도 다 봤는데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논리도 있었지만 완전한 수긍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실제 현재 시세와 감정 평가액이 얼마길래 이렇게 그 이분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가를 네, 그러니까 궁금하거든요. 지금 판교에 지금 감정 평가를 했어요. 네. 지금 분양을 하려고 실제로? 했어요. 근데 시가는 9억 9천인데 감정가는 8억 정도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80%가 된 거죠. 시가에. 시가의 80%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시가가 10억 정도가 아니라 4억이 10억이 됐으니까 2.5배 오른 거잖아요. 뭐 많이 올라봤자 뭐 1.5배, 1.6배, 1.7배 오르지 않을까? 요 정도 예상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된 이 거죠. 10년 공공 임대주택은 어떻게 보면 시가와 감정가의 차액만큼 수익을 말하자면 이익을 보는 거다라고 그렇죠. 하는 설계였던 것 같네요. 애초에. 분양자는 그죠?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LH도 감정가 원래 공급가하고 감정가의 그 정도의 그래, 이익을 거죠. 보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를 거냐를 고려하고 만든 설계는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죠. 예.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가에 그러니까 분양가가 시가에 바짝 붙이면 LH가 많이 이익을 얻는 거고, 시가하고 조금 멀어지면 LH가 이익이 아니라 이제 분양자가 이익이 커지는 거고, 그렇게 네. 설계된 거죠. 근데 이제 감정가라고 했으니까 시가의 한 80% 정도 보면 되죠. 네. 예. 어쨌든 LH도 10년 공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네네. 뭐 그런 원인도 있고 뭐 그런 뭐랄까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었을 텐데 이게 과연 LH만 맡겨서 될 일인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저 생각도 비슷한데요. 자세히 뜯어 보면 LH 지금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네. 사실상 시작한 네. 거는 80 언제입니까? 구년. 89년이죠. 89년부터 예. 한 거니까 영구 임대주택을 예, 만 진짜 30년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 건데, 근데 아무튼 이게 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공급 주체는 압도적으로 LH죠. LH인데, 근데 여기서 가만 보면은 사실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는 결손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손해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년 임대나 10년 공임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런저런 어떤 뭐 혁신도시 사업 뭐 그쵸, 그런 걸 아니면 이제 택지 조성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많이 남기죠. 네. 그래서 이제 메꾸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LH가 다 잘한다고 할 수 없겠으나 역시 제가 보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양과 질을 지금부터 훨씬 더 높이려고 하면 결국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중앙정부에서는 복지 비용 중에서 주거 쪽에 돈을 얻는 게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짓는 건 굉장히 적게 들어가요 돈이. LH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도시기금에다가 약간 돈을 넣어서 지원하는 식이에요. 근데 이제 좀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보면은 공공임대주택 짓는 재원이 LH 가 자기들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도시기금. 여러분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시겠지만 여러분이 넣으시는 이제 청약 관련된 여러 가지 예금, 부금, 적금, 뭐 저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합쳐진 거죠. 합쳐진 거고 거기다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거 매입하시면 국민주택 채권 사실 거예요. 이제 그게 결국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보면 이게 부채 성격이죠, 사실은. 네. 그렇죠. 네,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그것과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거기에 돈을 얻는 게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 이제 그거 가지고 돈을 이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이게 그 동안에 보면 중앙정부가 굉장히 손쉽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한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마땅히 일반 회계 예산을 넣어서 해야 될 일을 LH에다가 외주화를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를 좀 확실히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 재정을 많이 넣어야 저소득층의 주거비가 좀 줄어들어요. 임대료 같은 게 줄어들어요. 근데 정부 재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소득 주성도 되거든요. 하위 계층이 소득이 올라와야 되는데 주거비가 그렇죠.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 저는 그래야 되는데 이제 LH에만 맡겨놓으니까 LH도 자구책으로 10년 공임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LH는 두 가지를 생각했겠죠. 10년 공임을 통해서 자가 소유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우리도 어느 정도 수익을 적자를 내겠다. 좀 보존하겠다. 그렇죠. 이런 네. 계획이 섰겠죠. 네. 예. 그래서 LH가 이런 데 마음을 쓰지 않고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그 재정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예. 이 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주력하고, 예. 그리고 이제 토지는 팔지 말고 건물만 분양하는 투기가 아예 그 차단되는 않도록. 주택을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주택 전체에 대해서 보유세를 강화해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내놓게 해서 거기서 또 그렇죠. 집을 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고, 특별히 세금을 부어서 그런 어떤 공공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이게 사익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치를 예, 취하는 게 예. 너무나도 당연한. 맞습니다. 일종의 것 이건 같아요. 그냥 하나의 패키지로 이게 되어야 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정책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게 뭐 그 불로소득 환수 장치부터 해서 금융 대책부터 해서 이런 것들 다 같이 들어가야 비로소 이제 정책 그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다른 변수가 없으면 땅값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가격도 떨어져요. 그럼 정부가 재정을 넣는 비용도 떨어져요. 지출하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영영 아쉬운 게 뭐냐면 예. 박사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부분이긴 한데 이게 특히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땅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문제된 예.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렇죠. 사실 땅값이 오른 예, 거죠. 그게 거의 유일한 이유예요. 예. 그게 아니었으면 문제 없이 또 갈 수도 있었던 그렇죠. 건데 맞습니다. 땅값이 예. 너무 올라 버리니까 이게 문제된 예. 건데 노무현 정부 때 그 종부세 6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좀 더 구간을 더 예. 크게 하는 종부세가 유지됐더라면 그렇죠.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정말 두고두고 남는 것 같아요. 정말 뭐 그건 뭐 생각만 하면 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일인데요. 그게 참여정부가 그러니까 보면 보유세 실효세율을 2017년까지 1%로 높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참여정부가 그 얘기를 한 게 이제 2005년입니다. 5사 대책. 그때 당시에 보유세 실효세율이 0.12%죠. 지금 0.16%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 12년에 걸쳐서 1%를 올리겠다고 한 거니까 0.12%를 8배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이 담대하고 이게 그 혁명적인 이 포부예요. 너 혁명이라고 그러시면 예. 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사실 미국 수준입니다, 그죠? 예. 미국 수준으로 올리겠다. 근데 그 정도 됐더라면 지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 이런 뭐 부동산 가격 폭등 이건 보유세를 이렇게 높이는데 다른 거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도 굉장히 많이 지으려고 했거든요. 사실 그때 그렇게 종부세가 또 거쳤으면 또 크게 부담 없이 또 그런 사업들도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수도 많이 맞습니다. 확보되고 네.
그다음에 가격이 안정되니까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는 것도 수월하고. 그러니까요. 참 그렇죠. 두고두고 아쉽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판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뭐 쉽게 말하자면 평당 3천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네. 주변 시세가. 그 예, 그러니까 아니, 한 평이 요만하게 3천만 원이야. 아니 평당 3천만 미쳐버려, 원이면요. 정말. 사실은 이게 불과 몇 년 전에는 강남의 아파트 빼놓고는 3천만 원 넘는 거 상상을 그럼요. 못했어요. 그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서울부터 해서 그런 데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 뭐 한 평당 2천만 원만 써도 그렇지 않습니까? 32평 기준으로 하면 6억 4천이고 감정가 그 80% 시가에 잡으면 되게 싸잖아요. 5억 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부담 없이 분양 전환 가능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참 만나게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또 문재인 정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자유롭지도 못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과감하게 노무현 정부의 어떤 그런 부동산 정책을 이어가는 어떤 그런 네, 시도들을 예. 더 강력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17년 5월에 출범했잖아요. 근데 14년 한 10월부터 최경환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오면서 이제 집값이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 정부가 14년 8월을 목표로 우리가 보유세도 강화하고 금융도 규제하고 그러겠다라고 해서 그 지금쯤에 14년 4월 정도의 가격으로 갔어. 안 그러면 오르고요? 안 오르고 음. 안 오르고 오히려 가격이 하향안정화됐어. 그럼 이런 일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그렇습니다. 예. 초기에 그렇게 군부를 떼놓고 말이야.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 우리 참여정부가 만들어 놓은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무력화시킨 거. 네. 그게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예. 거기서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음번에는 또 5월은 우리 노 대통령님의 서거 예. 또 네. 몇 주기죠? 벌써 10주기네요. 10주기네. 아, 세월이 09년 빠릅니다. 5월 23일 날. 네. 그 날의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네, 네. 벌써 10년이 됐네요. 우리 네. 10주기 기념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네. 심도 있게 네네. 다뤘으면 하는 네, 네. 너무 마음도 드네요. 저평가되는 게 있는데요. 네. 예, 아주 훌륭한 면이 많습니다. 네. 네. 이 지금 그 정부가 배워야 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좀 하나하나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럼 우리 다음 방송에는 네. 그 이슈를 한번 다뤄보는 것으로 하고요. 네. 네네. 네, 오늘 이렇게 10년 임대주택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좁은 주제이기도 한데 또 이 안에 한국 부동산의 구조적 문제가 또 함축적으로 담겨 네. 있다는 생각도 집값이 너무 많이 네. 올랐다는 게 거기 네. 그렇죠. 바로 들어가 있죠. 예. 예. 그런 왜 생각이 올랐나 생각해 보면은 맞습니다. 정책 실패가 또 있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정책 실패로 인해서 또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도 한편 또 이해도 되고 이해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해도 되고 네. 또 어떻게 이거를 또 고쳐나갈 것인가 함께 예. 머리를 맞대고 네.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네.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어려운 주제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